바ck그라운드 수준의 굉장히 낮은 파운데이션 모델일 거라서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GPT 끄적거려 봤으니까 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착해요. GPT는 얘는 착해요. 근데 쟤는 심지어 고집도 엄청 센데 멍청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거라 1급 하시는 분들은 GPT에 질문하시고 응답 받을 때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고 나서 1급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GPT 절대 아니니까 1급 시험 보시는 분들 GPT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루하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우리가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요거 지금 보면 질문의 명확화, 배경 정보의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딱히 없어요. 질문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하고 배경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내지는 야, 배고파. 이거 말고 나는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데 이따 6시 어디에서 뭘 먹고 싶어? 라는 배경 정보를 정확히 하고 질문의 명확함.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 나는 한식을 먹고 싶어. 라든지 이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 및 의도 명시 정확하죠. 우리가 물음표면 질문이고 맞춤표를 찍으면 평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호를 통해서도 질문을 명확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제공. 챗GPT는 최신 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 제가 먼저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은 거죠. 야,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생뚱맞게 물으면 답변 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오늘은 몇 월 며칠이면 지금 몇 시일까 물어봐요. 왜냐면 GPT는 어떠한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봤을 때 답변을 나는 지금 2시 6분인 건 알지만 그 친구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답변 또한 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질문 범죄의 제한, 너무 당연해요. 아까 원하드 인코딩 혹시 기억나십니까? 같은 줄에 한 명씩밖에 앉을 수 없는데 그 줄이 길어진다면 비어있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소스 낭비한다. 그러니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질문을 하는 게 좋다입니다. 기초적인 프롬프트 작성 기법.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많이 아시죠? 뭐뭐 해줘. 이게 보통 평문형 태스크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형. 이따 뒤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올 텐데 그거랑 좀 달라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형태의 프롬프트다라고 해서 평문형 태스크 프롬프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뭐뭐 해줘. 이런 거.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형은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네요. 너는 무엇? 질문, 응답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질문하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형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평문형 태스크트의 프롬프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짧게 한 번만 해볼까요? 챗GPT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미나이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드린 텍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PPT가 126인데 조금 잘린 감이 있어요. 여기 제가 드린 텍스트 창에서 12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 문장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라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는 제미나이와 챗GPT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채팅을 켜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니야, 나는 얘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보고 말 테야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던데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창을 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도 해보고 제미나이도 저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분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뭘 2분씩이나 하죠? 개꿀 맞습니다. 편히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제미나이까지 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 그 공유 폴더에 있는 몇 교시보다 상위 폴더에 있는 거에서 126페이지의 아래 문장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잘못된 거래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나오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슴벌레의 케이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건부 확률 모델이라 동일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고 코파일럿은 뭐라고 또 영어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첨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턴을 더 주는지 아닌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취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영어가 맞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번역해달라고 했는데 이 영어 자체를 몰라. 그럼 이건 또 교차 검증을 사용해야 되니까 답변이 왔을 때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 사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익숙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리퀘스트, 리펀드, 인커렉션, 잘못된 환불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의 해석인 거지. 이 문장의 문법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만약에 업무 문제에 쓴다, 업무 메일에 쓴다, 반드시 교차 검증해서 디벨 같은 번역기에 쓰신다거나 영 뭐 하시면 팝하고 돌리셔도 됩니다. 돌리셔서 맞는지 그리고 구글 번역기 쓰실 때도 한글에서 영어를 하시고 그 영어를 제미나이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이게 이 말이랑 동일해? 문법적으로 체크를 해줘. 물어본 다음에 다시 또 번역기에게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셔서 내가 지금 처음에 질문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는가를 계속 검증을 하셔야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해외 법인에 메일 쓸 때가 있는데 저는 쓸 일이 사실 없어요. 제조이다 보니까. 근데 아주 급하게 생뚱맞게 저한테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걷다 대고 나 담당자 아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죄송한데 이 경우는 뭐 누구에게 문의해서요라는 짧은 답변을 쓴다 하더라도 법인 간의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메일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온 답변 반드시 다른 생성IL 가시든 번역기를 가시든 해서 내가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리턴 값이 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같은 값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네요. I'm requesting a refund for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코파일럿만 조금 길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이 좋은지는 사용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형 프롬프트 형문이 아니에요. 지시해줘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잠깐 볼까요? 귀찮으실 테니까 제가 복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해보시고 싶은 분들 마찬가지로 챗 GPT랑 제미나이 가능하시다면 코파일럿 뭐 그록 쓰시나요? 딥시크 쓰시나요? 퍼플렉시티 쓰시나요? 편한 데다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분가량 드릴 텐데요. 여기 텍스트 파일에 12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 3개의 문장을 똑같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생창 아니고 그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 번은 평문형으로 던졌고 한 번은 하이퍼 파라미터형으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하이퍼 파라미터형이라고 할까요? 하이퍼 파라미터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뚱맞게 태스크의 종류를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태스크 아니거든요. 하이퍼 파라미터형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과정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AI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투명해서 제 얼굴 보이시고 제 손도 보이시죠? 근데 제가 제 손을 노트북 뒤로 가면 제 손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못 보십니다. 생성 AI,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는 이 안으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뭘 하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뱉어낸다는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반대로 그럼 블랙이 있으면 화이트가 있지 않냐? 네. 안에 있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내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펴지고 나오는 과정이 다 보인다. 논리적인 구조가 다 보이는 걸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랙박스 모델을 싫어하는 이유가 의심을 하죠.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답변을 믿어도 돼? 라고 해서 요새는 XAI라는 개념이 유행합니다. 설명 가능성 AI라고 하죠.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E의 강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X의 강세가 들어있는 XAI. 설명 가능성 있는 AI라고 합니다. 이게 AI 윤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 편인데요. 얘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건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냐 혹은 다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 우리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AI를 활성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XAI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하는 과정도 XAI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저는 안 궁금한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얘가 생각하는 중 하고 답변을 툭 뱉어냈을 때 이 과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해서 답변을 주면 이게 조금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챗GPT 간단합니다. 미션, 트랜스레이트, 답, 제미나이 뭐 더 주네요. 그래서 편하실 대로 답변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프롬프트 작성 기법.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하죠.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입력받은 문장을 높임말로 작성해줘. 대화체로 작성해줘. 뭘로 바꿔줘. 텍스트를 어떤 형태로 변경을 해줘입니다. 입력받은 문장을 높임말로 작성해줘. 날씨와 관련 있는 인사말을 작성해줘. 이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12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날씨와 관련이 있는 인사말을 3개 말해줘. 인사말을 대화체로 바꿔줘. 인데 이 텍스트 바꾸셔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높임말로 바꿔줘.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사투리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질문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 자꾸 별거 아닌 거를 시키냐,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생성 AI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익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좀 더 좋은 양질의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게 맞아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 쳐서 확인을 할게요.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요새 바이브 코딩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거나 바이브 코딩 그냥 말로 그냥 슥슥슥 하는데 이게 시니어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의심스러워요. 주니어들은 되게 많이 쓰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 강연을 한다 그래서 저희 애기들 5년차 이하의 애기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저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10 이렇게 넘었으니까 물어봤죠. 쓰니? 챗GPT 쓰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되게 싫어해요. 뭐 그러시잖아요. 뭐 사원분인데 막 뭐 저기 막 어르신이 와서 질문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쓴대요. 근데 소스를 업로드를 할 수 없으니 그게 간단한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연차, 자기네 연차에는 그 간단한 로직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차 정도까지한테도 물어봤어요. 니네도 쓰냐? 자기네는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러면 그쯤 되면은 자기가 코딩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얘한테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건 괜찮아요. 소스를 업로드를 하고 뭐 깃허브에 올려받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보안이 철저한 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돌려 질문을 해야 돼서 연차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GPT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고 돌아 재연차쯤 되면 이제 좀 연차가 있어 되잖아요. 재연차쯤 되면 오히려 또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개발을 좀 덜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차이로 뭐 싱크빅 대장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던져서 리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날리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번역 요청을 했는데 어머 뭐예요? 예쁜 대답들을 하네요. 예쁘게 와 오늘 날씨 끝내주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코파일럿은 좀 더 물어봐요. 이게 지금 텍스트 변형이겠죠. 뭐 답변의 형태 지적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죠. 형식을 지정하는 건데 형식을 언제 지정하냐? 업무 문서에서는 형식을 지정을 하죠. 그 형식이 필요한 논문들이 있을 거고 과제가 있을 겁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 번만 실행해 주세요. 평문형 테스트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답변에 지시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애는 착해. 애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애가 있고요. 제대로 못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까지 똑바로 대답했는데 하면 미련을 버리시고 새로운 채팅을 켜셔서 똑바른 친구를 불러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답변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겠죠? 이것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형태를 바꾸셔도 돼요. 1 특징, 2 특징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원인 1, 원인 2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셔서 진행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얻고 최적화를 해서 양질의 답안을 얻기 위한 거라서 이렇게 저처럼 돌아가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 더 쓰는데 퍼플렉시티가 지금 여기서 되나?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 AI 몇 개 구독하세요? 저는 2개 합니다. 누구 드셨는데? 아까 구독하시는 분들 하나 아세요? 하나 아세요? 어떤 거 아세요? GPT. SKT에서 있는 그쵸? 이벤트 한 적이 있어서 퍼플렉시티는 그래서 퍼플렉시티까지 해서 저도 2개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요새는 제미나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코파일럿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365와 결합하면 무엇보다 강력해지니까 코파일럿은 오피스 365랑 쓰는 게 제일 좋다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좋고 범용성으로는 개인차지만 저는 제미나이를 우선을 더 좋다고 느껴지는 이렇게 설계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직구는 GPT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번역을 요청을 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주는데 뭐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지정해서 형식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이 친구가 알아서 답변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형태가 평문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딘가에 갖다 붙여서 뭐 PPT를 만든다든지 여러분 뭐 감마 같은 거 쓰시거나 슬라이드 Y 같은 거 쓰시죠? 거기에 붙여서 뭐 캔바 같은 걸 쓰신다든지 거기에 붙여서 활용을 하시기 딱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형식의 답변으로 요청. 여기 교수님이 하지 말라시는 그게 나왔죠? 객관식 시험 5개 만들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교수님? 만들러 갈까요? 하지 말랬는데 하실까요? 130페이지에서 아무거나 모모의 형태를 객관식 시험 형태로 만들어줘. 근데 2급 프롬프트 활용 능력은 저희 사지선다거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원하시는 거 있죠. 피드백 루프에 관련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사지선다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다 새 채팅으로 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세요. 만드시면 되잖아요. 검증할 수 있으면 만들라고 하셨으니 검증을 가능하면 만들면 됩니다. 아까 세대화 만들기. 자, 짠짠. 사진 선택 안 했군요. 답변 나올 때 기다리지 마세요. 이 친구 언제까지 대답할 거야 하지 말고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추가한다. 사지선다에 단수형 답안으로 답변해줘. 저희가 복수형 답안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뭐 1, 3이 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단수형 답안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느려. 오. 우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어디 쓰냐?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회사예요. 팀이 있어요. 팀 챗GPT 계정을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 활용 능력 2급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급 가즈아 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을 만드는 거죠. 나 2급 만들 건데 어떤 형식으로 하냐? 지침을 추가한다 라고 하면 사지선다의 객관식 형태, 문제와 답. 해설은 몇 줄 내로. 겹치지 않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 파일은 어떤 걸 올리냐? 뭐 PDF가 있건 여러분이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겹치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 파일에 본인들의 파일을 추가를 하시게 됩니다.
나는 이거 매출 전표 이런 거 있고 나는 PDF로 만들었고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다 올린 다음에 챗GPT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문제를 제거하고 추출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250 문제 중에서 분명히 겹치는 문제를 제외하고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다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 네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더니 진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문제만 나왔네요. 제미나이는 조금 독특해요. 이거 카드 기술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뭐 스니펫처럼 눌러서 이동을 하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 원하지 않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카톡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별로 좋지 않아요. 퍼플렉시티?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긁어서 이제 카톡에 띄움 올리신 다음에 해설 내놔 이런 곤란하니까 질문을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객관식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 만들어줘 하고 그 뒤에 해설은 3줄 이내로 문장형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오늘 똘똘한 친구다 라고 하면 해설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문제를 보신 다음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맞게끔 이 친구가 답변을 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를 추출을 해서 단톡방에 퓨 던지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빨리 하는 게 나은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의고사도 저희가 공유 시트로 관리를 하는데 늦게 올리잖아요? 님 내신 거 겹쳤음, 지우셈 이래요. 난 내가 먼저 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까 제 보라색 문제 보셨죠? 문제지? 이게 동적이에요. 빨리 찜해갖고 문제 내려고. 여기 있는 거 토픽을 다 찜해서 문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다면 단톡방에 퓨 던지시고 맞냐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지금처럼 해설을 몇 줄 이내로 달아줘 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 연령대가 시험을 보는 만큼 한문과 영어를 병기를 합니다. 맥스토큰 같은 건 딱히 뭐 나올 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걸 하면 바로 열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영어로 쓰고 괄호 열고 한글을 표기하는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프롬프트도 뭐 비드저니 같은 게 영문으로 던지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괄호를 열고 한글 프롬프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다 작성을 하고 문제를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내가 해석 틀려서 못할까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재대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답이 아니야. 그럼 교재가 틀린 거죠. 퀵패스 사이트에다가 항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2급 교재를 만든 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 형태를 만들어줘를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귀찮으신 분들 아까 제가 공유 폴더 만들 때 사진 찰칵찰칵 찍어서 이제 OCR 인식해서 접속하신 분들 계셨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진 원하는 그 페이지를 찍어서 GPT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사지선사 문제를 한 문제만 추출해줘. 그리고 적당한 해설을 등문 페이지에서 찾아서 달아줘.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만드셔도 됩니다. 또박또박 하나씩 만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인이시기도 하고 뭐 주말에 뭐 그쵸? 그래서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형태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객관식이 있으면 주관식이 있을 수 있죠. 주관식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 변환 요청. 형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글을 정말 너무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단어만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죠, 일할 때.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형태의 변환 요청입니다. 답변 구조와 형식 지정, 키워드, 그리고 어떤 형태? 메일로 작성해달라. 이게 답변 구조와 형식의 지정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약 기법, 이거 많이 쓰시죠? 아까 제가 동영상을 요약을 하고 웹문서를 요약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보통 많이 쓰실 거예요. 확장 기법보다 요약을 많이 쓰시겠죠? 내용을 문서나 짧은 형태로 요약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내용이 요약이 되는 거지 문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류 기법.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정의를 보면 생성 AI가 대규모의 텍스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정보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남게 된다.
분류기법은 이를 이용해서 범주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떤 거냐면 그 생성 AI 모델에 들어갈 때 B라는 모델이 있어요. VAE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인코딩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저장이 돼요.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칠게요. 그러면 디코딩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원본에 가깝게 확정을 하는데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야 원본에 가깝게 하든 아니면 원본을 따라서 만들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시 저장 공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범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쉼표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 이 친구들은 아까 명확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분자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쉼표면 다도 상관없고요. 하이픈도 상관없을 거고 맞춤표도 상관없을 겁니다.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엑셀 파일, CSV 파일 엑셀로 변환할 때 어디서부터 끊을지 보시죠. 뭐 탭으로 할지, 콜론으로 할지, 쉼표로 끊을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만 명확하게 한다면 이 친구는 분류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감정 분석. 이건 뭐 딱히 볼 거 없죠.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을 추론하시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뭐 어떻어?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뭐 제품을 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라믹 제품을 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품을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제품의 반응을 봐요. 댓글이 막 달렸는데 내가 하는 업무가 하필이면 댓글을 다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래요. 문제 다 봐요. 그죠? 댓글을 긁습니다. 긁고 업로드를 하고 이 사람의 긍정, 부정, 중립에 대해서 3단표로 만들어주고 뭐 긍정의 특징, 부정의 특징, 뭐 중립의 특징을 특징 1, 2, 3의 형태로 보여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싹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노가다를 할 때 유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 분석. 네. 안 쓸 것 같지만 그런데 많이 쓴다는 거. 소비자 반응. 뭐 CRM, 뭐 시스템 중에 CRM을 하신다거나 CS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신다든 아니면 뭐 아웃바운드 같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그런 감정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확장 기법. 요약이랑 반대예요. 확장 기법은 한정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확장을 해내는 거예요. 교재 11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뭐랑 다르냐? 야, 그러면 키워드 나왔던 이거랑 뭐가 달라? 형태 변환이랑 뭐가 달라라고 하면 얘는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얘는 메일로 작성해줘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확장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뭐로 하는데 몇 줄로 뭘 해줘 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보통 가장 적절한 기법을 고르시오 라고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풀 겁니다. 헷갈리는 걸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명확한 걸 맞으시면 되고요. 잠깐 아까 하트 그려져 있던 게 어떤 자연어 처리 기법인지 기억나시나요? 워드 클라우드죠. 좋아요. 그 단어의 빈도수를 가지고 처리하는 인베딩 기법이 뭐였죠? 통계적 기법. 단어의 빈도만 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TDM이요. 단어의 빈도를 봤을 때 많은 단어의 빈도가 나왔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역빈도도 봐야 된다. TF-IDF죠. 그러고 여기 줄을 쫙 세워놨는데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으세요. 원하드 인코딩. 예. 그리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처리 기법, 그쵸? 피드백 루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의 맨 위를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네, 저게 뭘까요? 교시의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면 한 교시가 끝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나가고 마지막 시간과 다음 시간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될까요? 네. 조삼모사긴 한데 여러분 조금만 마지막 심 빠지는 시간을 그럼 제가 그때는 45분씩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그죠?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골 때리는 건데요. 1교시, 1, 2과목이랑 별 차이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 2과목도 물론 3, 4, 5과목도 재미없어요. 1, 2교시 이제 1, 2과목을 대표님께서 잘 해주셔서 3, 4, 5과목 실습이 많은데 네가 더 재미없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3, 4, 5과목은 1, 2과목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 작성 프레임워크는 1, 2과목에 가까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거 나왔을 때 프롬프트가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그게 아까는 여기는 한글로 언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LLM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해요. 지금까지는 프롬프트 작성의 뭐 구성 요소, 맥락, 지시 뭐 이런 게 있었고 작성 원칙은 뭐다. 뭐 요청, 답변 요청했을 때 확장을 한다, 요약을 한다, 감정 추론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딱 지정을 해버려서 뼈대, 틀을 만든 다음에 질문을 하는 기법인 거죠. 왜 중요하냐? 똑같아요. 이 친구는 애는 착해라고 하니까 제가 걔도 계몽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 게임 중에 요새도 있나요? 프린세스 메이커? 아시는 분 계세요? 제 또래일 텐데. 그죠?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어린아이를 키워서 엔딩, 아름다운 엔딩은 공주님으로 키워서 안녕 빠빠이 하자인데 이게 어린 친구를 앵벌이를 시키고 돈을 벌게 시키면 나중에 엔딩이 뭐냐면 성인도 안 됐는데 집을 나가고 이 친구가 끝이다. 프린세스 메이커, 공주님을 만드는 건데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삐뚤은 길로 가고 저의 프린세스는 한 번도 프린세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뭐 나무꾼, 하도 일을 시켜서 나무꾼, 내지는 가출로 엔딩, 뭐 어렸는데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넘기는 방법을 아예 프레임워크로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샷 러닝. 제로가 뭡니까 여러분? 제로 콜라, 제로, 제로 없죠? 샷, 아무것도 없이 러닝을 시킵니다. 생성 AI에게 필요한 데이터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답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지금 몇 시야? 이런 거.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인드고 2025년 7월 26일인데 여긴 지금 몇 시? 이게 아니라 지금 몇 시야? 이런 겁니다.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질문을 그냥 툭 던지는 걸 제로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런 지시 없이 완수할 태스크를 주는 방법이다. 프레임워크는 문제를 내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니까 꼭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굳이 스마일 표시를 넣지 않은 건 이 자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스마일이 들어간 건 저희 카페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프레임워크 자체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로샷 러닝. 질문만 던집니다. 그림 형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던지는데 지금 예시가 없죠. 제로샷,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러닝을 시킨다가 제로샷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얼핏 기억난다. 나시나요? 1교시에 제가 잠깐 떠들었습니다.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뛰어넘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질문을 이 친구가 합니다. 인공지능 특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질문만 툭 던진 거죠. 이게 제로샷 러닝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본인이 학습했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의 응답을 했거나 아니면 가장 논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답변을 사용자에게 내뿜어 줍니다. 퓨샷. 퓨의 뜻이 뭐죠? 몇 개, 거의 없는 뭐 이런 거죠. 어떤 샷 러닝인데 몇 개가 안 되는 걸 던집니다. 위에 있는 그림과 다른 걸 보시면 여기 제 키가 작죠? 질문 하나만 있는 거는 제로샷 러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내기 너무 좋다는 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이 이 그림을 달랑 주면서 다음이 설명하는 프롬프트 작성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고르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만 딸랑 있기 때문에 이건 제로샷 러닝입니다. 그럼 제로만 있진 않겠죠. 아까 내가 대한민국 어쩌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퓨전 러닝이라고 합니다. 예시가 존재를 해요. 짜잔. 질문을 던지긴 던지는데 안 봐도 돼요. 예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예시, 퓨전 러닝. 이게 상세하게 좀 더 넘어가면 원샷 러닝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기술사의 인공지능 영역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로션 러닝 다음에 퓨전 러닝. 퓨 안에 한 개도 들어가죠. 몇 개니까. 근데 저희 공부할 때는 원샷 러닝도 따로 공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야 예시 나중에 그림에서 한 개 나오면 원샷 러닝이 답 아니야? 답 없는데 이거 아니라 퓨 안에 한 개가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퓨샷 러닝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TMI입니다. 원샷 러닝 잊으세요. 하나여도 퓨샷 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재를 기반으로 낼 거기 때문에 예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퓨샷 러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 힌트를 주면서 답변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답변 여기 입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답변에 도달하기까지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그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예시를 주면 줄수록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 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예시대로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예시를 주면 얘는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생각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4야. 2 곱하기 3은 6이야. 그럼 4 곱하기 3은? 그렇죠.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쓸 때 퓨전 러닝을 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짠. 이런 게 퓨전 러닝의 대표적인 예예요.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선생님들 시간 없지만 하나만 실습해 볼까요? 퓨전 러닝을 하나 해봅시다. 가능하시다면 139페이지에 있는 거. 예시를 2개를 준 거죠. 질문은 이렇고 답변은 이래. 두 번째로 질문은 이렇고 답변은 이래.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넌 뭐라고 답을 할 거야? 라고 해서 139페이지에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채팅, 채팅.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답 니랑 다른디. 아까 사슴벌레. 확률은 조건부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답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는 동일할 거예요. 내가 준 답변의 형태대로 답변을 해주라고 했으니 쉼표 찍었을 건데 여러분들 쉼표를 안 찍고 예시를 주셔도 돼요. 쉼표 필요 없다. 난 하이픈으로 할 거다. 아니다. 난 물음표를 껴넣겠다 하면 이 친구는 질문과 예시를 준 형태 그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할 거예요. 다만 퓨전 러닝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것들은 못한다 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전 러닝이 대표적인 게 있고 그러면 길게 하는 질문들 우리 이런 거 질문하려고 생성의 AI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질문을 해야 될 때 프롬프트를 뭐가 나타나냐면 COT 생각의 사슬 러닝입니다. 이거는 퓨전 러닝과 뭐가 다르냐면 일단 뭐 그냥 딱 봐도 예시가 길죠. 어떤 거다. 단순하게 질문과 응답의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퓨전 러닝처럼 예를 들긴 들어줄 텐데 머리를 써야 돼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질문 그런 것들을 날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구구단 퓨전 러닝의 예. 근데 뭐 3차원 뭐 미적분 풀어야 돼 예시 이런 게 하게 되면 추론이 좀 들어간다. 좀 격한 추론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생각의 사슬 개념, 생각의 사슬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생각의 사슬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제 미리 태스크와 추론 과정을 답변 예제를 생성을 해서라고 되어 있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중간 추론된 게 연속성과 표현이 중요하며 라고 알고 있으니 여기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집에 사과가 9개가 있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3개를 먹었고 편의점에서 4개를 사왔다면 집에는 몇 개의 사과가 있습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에 9개가 있었고 빼기 저녁에 먹었고 더하기 편의점에서 사왔고 그래서 몇 개. 그러니까 예시를 이렇게 들고 답도 줍니다. 답도 한 번에 뀨 해서 10개 이게 아니라 네가 답을 할 때도 생각을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게 COT, 생각의 사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볼까요? 14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복사를 해서 퓨전 러닝 했던 거는 지우시고 생각의 사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 하시는 분들은 쉬어가시면 되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니까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예시 문제부터 집에 귤이 있었다의 끝까지의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챗GPT나 뭐 제미나이, 코파일럿, 그록 등등등의 새 채팅을 여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답변을 합니다. 복사가 안 되네요. 웹에서 지금 보신 것 같은데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 텍스트 파일 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제 친구는 애기 엄마인데 그런 걸 해요. 학원은 못 믿겠대요. GPT는 믿겠대요. 뭔 헛소리야. 자기가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줘야겠으니 생성 AI 괜찮은 게 이미 없어. 아니 선생 사람을 못 믿으면서 뭐 기계를 믿어 이랬거든요. 네. 친구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 다 아는 줄 알아요. 몰라. 그랬더니 야 너는 컴공 계실 텐데 컴퓨터 조립 못하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컴공 들으실 거예요. 야 컴공 나왔는데 컴퓨터 조립 못하냐? 똑같은 거예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 딸내미한테 줘요. 아까 재미나이 그러면 사지선 다 있었죠. 그런 거를 자꾸 딸내미한테 줘요. 검증 안 해요. 그냥 내가 애를 망치는 길이다 라고 해도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학원 다니시는 분들, 학원 강사분들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 친구는 작은 공부방 같은 걸 운영하는데 본인이 교재를 직접 만들기도 해요. 예전에는 문제를 다 타이핑해서 했다라고 치면 지금은 교재 그 그림이나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캔버스 같은 거에다 올려서 문제 만들어줘 하고 수준만 낮춰요. 독해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고 길이를 좀 짧게 한다든가 하고 편집 제한을 눌러서 편집을 싹 한 다음에 본인이 아는 문제니까 그걸 또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고 뭐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작은 소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응답을 보면 이 친구는 짧아요. 재미나이는 좀 짧게 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답변 볼까요? 얘는 이때는 똑똑한 친구가 나타났나 보죠? 왜 얘는 길고 쟤는 짧아요? 계속 얘기했죠? 사슴벌레. 그래서 질문이 너무 짧아. 별로야. 답변이 길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새 채팅을 여시거나 다른 AI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COT가 나왔는데 제로샷 COT가 나왔어요. 제로샷. 그냥 질문을 던진다. COT. 단계별로 된 예시를 추론을 통해 던진다. 그러면 제로샷인데 COT면 일단 제로샷이에요. 예시가 없어요. COT예요. 단계를 별로 생성을 해요. 여기 COT의 C가 체인이고 서트가 생각이에요. 체인 오브 서트, 생각의 사슬이란 말이에요. 제로샷인 생각의 사슬. 제로야. 예시는 없어. 근데 COT 단계별로 생각을 하래. 그래서 그냥 던집니다. 여기 렛츠 스텝 싱크 바이 스텝 뭐야 맞습니까? 렛츠 싱크 스텝 바이 스텝 한글로 쳐도 돼요. 이렇게 툭 던져놓고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라고 줍니다. 근데 이거 문제입니까? 내 동생이 30살이면 5년 후면 뭐 35이겠죠. 그쵸? 이런 게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이거 배경 정보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질문과 그 예시와 답이 없죠. 그냥 내 정보를 주고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예시가 없으니까 제로샷이면서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COT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로샷은 그냥 정말 제로샷이다. 이 그림 자체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제로샷. 던지는 거 없이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질문만 일롱 있습니다. 그리고 퓨샷. 질문을 주긴 주는데 예시와 함께 줘요. 근데 COT, 체인 오브 서트하고 다른 점은 얘는 간단한 것만 던집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대표 음식은 뭐면 일본의 대표 음식은?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퓨전 러닝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거 말고 나는 좀 길고 긴 걸 원해. 네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퓨전은 마찬가지예요. 예시를 주긴 주는데 생각을 더해서 나에게 답변을 해주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좀 길어지는 형태. 뭐 이게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면 뭐 COT라고 쓰세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추론을 곁들인 예시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CO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로샷 COT, 제로샷, 제로샷 그냥 질문만 툭 던진다. 예시가 없다. 근데 COT야. 단계별로 생각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문제는 있는데 예시와 답이 없는 형태죠. 제로샷이에요, 사실. 배경 정보를 그냥 준 거고 이 자체가 질문인 거잖아요. 예시와 답, 이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로샷인 거고 이 문장 때문에 단계별로 생각해 보자가 COT가 되는 거예요. 지시를 하는 거죠. 성의도 없어요, 이제. COT는 그래도 예시와 답을 줬죠. 제로샷 COT는 그냥 성의 없는 겁니다. 네가 생각해라.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제로샷 COT.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나오기 참 좋아요. 제로샷 COT.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이 왔을 때 제로샷 COT, 제로샷 COT. 이건 보실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 앞에 예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게 제로샷 러닝인지 퓨샷 러닝인지 단순한 COT인지 제로샷 COT인지 이 네 가지는 꼭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관성 러닝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선생님들. 자기 일관성 러닝은 COT의 심화 버전으로서라고 돼 있어요. COT가 체인 오브 서 생각의 사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심산 러닝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일관되게 공부를 한다, 학습을 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COT의 심화 버전이냐? 일단 사슬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투표를 제외하고 여기까지가 생각의 사슬이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사슬을 여러 개를 갖춰서 질의응답을 해서 여기 보면 메이저러트 보트라고 돼 있어요. 얘네가 아까 제가 계속 사슴벌레를 보고 조건부 확률 모델이라고 했던 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가 투표를 해요. 우리 1교시에 뭐 랜덤 포레스트, 배깅, 뭐 부스팅 다 배우셨죠? 1과목에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나오죠. 그런 것들처럼 투표를 내서 가장 메이저러티한 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든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내는데 하나의 COT가 아니라 여러 개의 COT를 병렬로 처리해서 일관적인 답을 내는 것들을 답으로 내놓는 겁니다. 일관성이라는 거는 한 번, 1회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을 때 이 친구 참 일관적이야, 일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일회성이 아닌 그래서 CUT가 여러 개 있는 그 작성 프레임워크를 자기 일관성 러닝이라고 합니다. 5가지 프레임워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